마늘의 메카죠. 경남 창녕 그 마늘 밭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부직포를 이제 걷고 이제 관리하는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작년 시작점 작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마늘 생육에 대해서 걱정이 다들 많으시죠. 여기 창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늘 작황이 현재 좀 이렇고요. 어제 눈이 오고 또 오늘은 또 바람이 또 많이 부네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부직포가 날린 경우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부직포가 물에 젖었을 때 부직을 걷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이 부직포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물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부직포를 걷다 보면은 부직포의 수분을 먹다 보니까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늘이 쓸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부직포가 어느 정도 말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부직포 제거를 해주시는 게 마늘 손상을 또 예방할 수가 있고요. 부직포를 걷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무름병 이제 방제가 들어가실 텐데, 뭐 무름병 방제로 지역마다 막 여러 약들을 쓰시는데요. 자, 드디어 부직포 거두셨죠? 마늘 양파 농사,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1년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유주고에서 제안하는 실패 없는 봄철 1차 관리와 무름병 완벽 방제법 딱 정리해드립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야? 무름병이 이렇게 번졌어? 이러다 다 썩어버리겠네. 빨리 조치해. 부직포 벗기고 가장 먼저 할 일은 1차 추비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작물에 에너지를 줘야죠. 비 오기 직전에 뿌려주시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비료만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무름병 방제입니다. 무름병 약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상태에 따라 골랐어야 확실합니다. 예방이 우선이라면 병이 보이기 전 깨끗한 밭에는 성보크린입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하게 기초를 다져줍니다. 범용적으로 쓰고 싶다면 이미 농가에서 검증된 베스트셀러 아그리마이신, 두 가지 원재로 예방부터 치유까지 범용적으로 커버합니다. 문제는 이미 무름병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럴 땐 주저 말고 사이클린을 찾으세요. 국내 유일 오리지널 원재를 사용하여 침투 이행성이 압도적입니다. 병의 진행을 즉각 멈추고 엿포기로 번지는 2차 감염을 확실하게 차단합니다. 내성 걱정도 뚝! 어느 시기에 써도 작물에 안전합니다. 이제 살충제, 살균제로 1차 방제를 하시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뿌리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입장수 체크를 해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장 다행히 좀 무난하게 나왔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같은 경우는 올해 그 무병종구로 파종이 들어갔습니다. 무병종구 같은 경우에는 이 생육이 일반적인 마늘 종구보다는 생육이 확실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고수들이 비싼 돈 들여서 꼭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병종구입니다. 오늘 왜 무병종구가 마늘 농사의 치트키인지 딱 3가지로 정의해드립니다. 첫 번째, 수확량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종구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바이러스를 먹고 자랍니다. 사람으로 치면 만성 피로를 달고 사는 거죠. 하지만 무병종구는 바이러스가 없는 깨끗한 상태라 생육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실제로 심어보면 마늘통 크기가 일반 마늘보다 훨씬 크고 묵직합니다. 두 번째는 생존력입니다. 무병종구는 뿌리 내림부터가 남달라요. 겨울 추위나 가뭄 같은 스트레스에 훨씬 강합니다. 입마름병 같은 병치레도 적으니 자연스럽게 농약 치는 횟수도 줄어들고 농민들의 허리 건강과 지갑까지 지켜줍니다. 마지막은 팔 때 돈이 됩니다. 조직이 치밀해서 저장해도 쉽게 썩지 않아요.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뽀얗게 잘 나오니까 시장에서 특대 대접받기 딱 좋죠. 3, 4년에 한 번씩만 종구를 갱신해줘도 내 마늘밭의 기운이 확 살아납니다. 비싼 종구값이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수확할 때 통장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올해는 무병종구로 마늘 대박 한번 노려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파리를 또 이제 10장 이상 이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뿌리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창녕의 여기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PB69 테라가드로 이제 뿌리 관리가 들어갈 것이고, PB69 같은 경우에는 바실러스 게모키스라는 국내의 유일무이한 제품으로 된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 같은 경우가 뿌리를 이렇게 코팅을 한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분의 흡수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지상부 이 성장을 많이 도와주고 또 뿌리 밝은 역할까지 굉장히 잘해줘요. 식물의 심장, 뿌리. 하지만 뿌리는 늘 병원균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키워낼 방법 없을까요? PB69 미생물의 첫 번째 필살기, 바로 바이오필름입니다.
뿌리 표면에 촘촘한 생물막을 형성해 외부 병원균이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철벽 수비를 펼치죠. 한마디로 뿌리에 방탄복을 입히는 겁니다. 방어만 하냐고요? 아니죠. PB69는 강력한 밝은 촉진 물질을 뿜어냅니다. 실뿌리를 더 멀리, 더 깊게 뻗게 만들어 토양 속 영양분을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초기 활착부터 수확기까지 힘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농사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바이오필린의 보호와 폭발적인 발근력, PB69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 미생물의 특징이 염해지에 좀 강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염류에 강하다는 거는 토양 적응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로 또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오래 가고 좀 더 우수한 미생물을 쓰시고 싶다. 그럼 올해 PB69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올해 겨울이 되게 가물었어요. 그러면은 이 마늘이 가뭄 피해를 좀 입을 수가 있습니다. 테라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뭄 피해를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수한 이제 그 부식산 원료, 수분을 약간 홀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 가뭄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그 미생물의 대사산물인 투쓰리 부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가뭄 스트레스뿐만이 아니고 식물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경감을 시켜주다 보니까 올해 농사, 갑작스러운 가뭄이나 이상기온 때문에 가슴 철렁하신 적 많으시죠? 물을 줘도 시들시들하고 비료를 줘도 기운이 없는 내 새끼 같은 작물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테라가드의 주 성분 중 하나인 투쓰리 부탄다이올. 쉽게 말해 식물에게 미리 예방주세를 놓는 거예요. 가뭄이 오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 식물이 스스로 기공을 조절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세포를 보호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오기 전에 미리 몸을 사리게 만드는 똑똑한 녀석이죠. 부식산은 딱딱하게 굳은 땅을 폭신폭신하게 만들어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요. 비료 성분을 꽉 잡아주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해서 영양분이 씻겨 내려가지 않게 도와줍니다. 뿌리가 숨쉬기 좋은 최고의 호텔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그럼 이 둘을 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투쓰리 부탄다이올이 식물의 면역력을 올리고 부식산이 토양의 환경을 개선합니다. 즉, 안팎으로 완벽한 방어막이 형성되는 거죠. PB69 쓰실 때는 테라가드를 이렇게 혼용해가지고 지하부, 뿌리 쪽에 활성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지상부까지도 성장을 같이 이루어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면 시비를 좀 소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연면 시비도 많이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 마늘 재배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연면 시비 제들을 보면은 이제 칼슘제, 그다음에 이제 해저추출물,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제, 이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마그네슘을 쓰시는 것보다는 이제 광합성 촉진을 시켜주는 그 알라비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알라비를 써주시게 되면은 그냥 마그네슘만 준 거보다 더 극대화된 효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단제보다는 그냥 알라비란 제품, 광합성 촉진을 더 도와준 제품 쓰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마늘 농사, 남들 하는 대로 마그네슘만 뿌리고 기다리시나요? 이제는 부품이 아니라 엔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죠. 하지만 날씨가 춥거나 일조량이 부족하면 마늘이 이걸 제대로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알라비의 핵심 성분인 알라파이브는 엽록소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여서 적은 햇빛으로도 에너지를 꽉꽉 채우게 만듭니다. 특히 마늘은 겨울을 나고 봄에 얼마나 빨리 세력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이죠. 알라비는 마늘의 체온과 활력을 올려서 냉해를 이기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합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옆면 시비 한 번으로 마늘 잎의 색깔이 달라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세요. 마그네슘은 보조제지만 알라비는 마늘 농사의 치트키입니다. 올해 마늘 농사, 알라비로 한 등급 더 높여보세요. 수확량과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 칼슘제 같은 경우에도 키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많이 주시는데, 칼슘제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옆면 시비를 해주셔야 세포 벽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포 벽과 벽 사이에는 이 칼슘의 성분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큰 때보다는 세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을 때 같이 칼슘제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또 칼슘뿐만이 아니고 기타 다른 성분도 많다 보니까 세포를 단단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효과도 많이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마늘 농가 여러분, 이제 곧 해동기입니다. 지금부터 마늘 알을 키울지 뻥마늘을 만들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칼슘입니다.
마늘은 칼슘이 부족하면 잎끝이 마르고 저장 중에 금방 무릅니다. 칼슘 N51은 칼슘에 붕소가 들어있어 흡수가 빠르고 특히 마그네슘과 가리가 들어있어 마늘 알을 아주 단단하고 꽉 차게 만들어줍니다. 봄철엔 꽃샘추위랑 가뭄 때문에 마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여기에 들어있는 아미노산과 해조 추출물이 링거액 역할을 해서 마늘의 뿌리 활력을 높여주고 성장을 멈추지 않게 도와줍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봄철 생육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물 한 말에 20에서 40ml를 섞어서 잎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수확할 때 묵직하고 단단한 마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파종을 하시고 나서부터 마늘에 좀 재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데 올해 이제 부직포를 거두시고 나서 초기에 우선적으로 예방을 잘 해주시면서 이제 뿌리 발근이라든지 기상 생육에 신경 쓰셔가지고 좀 이렇게 뒤처진 생육을 빨리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설명드린 제품으로 일단 처리가 들어갈 것이고요. 처리가 들어가고 나서 추후에 그 놀라운 또 효과에 대한 결과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마늘 어떤 약재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설명드렸던 제품 좀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또 재밌고 놀라운 결과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보시는 마늘 양파 농가들 참고하셔가지고 꼭 적용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다음에 한번 그 처리할 때 와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